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사적인 얘기도 좀 넘어왔고요.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제 진행시켜서요.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혹시 싫어하는 거 아니냐, 탄핵 때 왜 탈당했냐,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싫어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애증이 있습니다. 애증. 네, 정말 고마운 부분도 있고 네. 정말 섭섭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고마운 부분은요, 제가 처음에 초선시장 될 때, 서울시장 될 때 사실은 요번에 황교안 전 총리 입당할 때처럼 자격 시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늦게 뛰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을 그 규정에 따르면 자격이 없었어요. 며칠 상관으로. 네. 근데 그때 당 대표셨던 박근혜 대표가 당시에 후보자였던 분들을 불러서 이분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정치권 용어로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장이 서야 우리한테 유리하니 받아주자. 어차피 당신들 일찌감치 했으니까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후보들이 동의를 해서 참전할 수 있게 됐고, 참석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경선에서 제가 간발의 차이로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크게 신세를 한번 졌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그 선거운동 할 때, 재선 선거운동 할 때 커터칼 테러가 있었죠. 그렇죠. 네, 지방선거 그게 때. 제 선거 유세장이었던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여성 얼굴에 어쨌든 이 면도칼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평생 두고 갚아야 될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 좀 섭섭한 게 있다면, 섭섭한 거. 네.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사실 그 투표를 해서 막아내는 것이 우리 당의, 당시 새누리당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전혀 도와주질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걸 성공해서 나한테 대선에서 도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사실은 굉장히 섭섭했어요. 경쟁은 경쟁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승부하는 건 승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전쟁에는 도와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정정당당히 경쟁해도 되는데, 혹시 경쟁 상대로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 한 통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섭섭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까지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해도 그 다음에 또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건 함께 당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섭섭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섭섭한 거고, 그 당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활동할 때라 오세훈 시장님이 우군이 없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좀 도와주자. 그렇죠. 많이 가서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고 뭐 사람도 모아주고 했는데 뭐 역부족이죠. 당이 안 나서니까 이게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때 당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셨습니다. 네, 그분도 안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경상남도 가서는 또 하시더라고요. 참. 하여튼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무상급식 관련해 갖고 뭐 생각나시겠지만 몇몇 시민단체 분들이 나서고 또 사람도 좀 가서 도와주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서명 돌리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안 나서 갖고 동력이 안 생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사퇴 과정에서도 막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 그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돼야 돼 막 이러면서 시민단체들이 바람을 좀 넣은 게 있습니다. 뭐 저도 좀 그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좀 제가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그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그때 시민단체 분들 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지킨다. 그걸 보여주면 또 미래가 국민들이 용서해 줄 거다. 그리고 이건 이길 수 있다. 무상급식 싸움은. 그래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토막토막 나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다 이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실 것 같은데요. 첫째,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는 제가 제안을 해서 주민투표가
성사가 된 게 아닙니다. 아, 제가 처음에 제안한 건 시의회에서 거절당했어요. 4분의 3 압도적 다수였으니까 민주당이. 거절을 당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민들이 우파 시민단체와 함께 거리 서명을 통해서 80몇만 명의 서명을 받아 거의 90만 명의 서명을 네, 받아서 맞습니다. 유권자의 5% 이상이 서명을 하면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복더위에 땡볕에 버스 정거장, 뭐 지하철 이런 데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주민투표가 성사됐다는 점. 예. 이게 지금 다 간과되고 있고요. 야, 그래서 시장은 그걸 도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렇죠. 예, 그게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시장직을 걸었냐? 지금 언급을 잠깐 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공격을 합니다. 나쁜 투표다. 투표 불참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그렇죠. 이건 정말 민주화 세력이라를 자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아니 정책 투표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불참운동을 했죠. 저는 거기서 우리 보수우파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 더 주고 부자들한테는 덜 주자 혹은 안 주자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저 사람들 억지 쓰다가 똑같은 액수를 위아래 다 주자. 억지 쓰다가 결국은 질 위기에 패배할 위기에 직면하니까 투표에 불참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보수우파 같으면 그 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까먹어버렸어요. 까먹었죠. 이게 좀 아쉽고요. 어쨌거나 왜 자리까지 걸게 됐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 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저는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예, 예.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이듬해 총선, 그 해 겨울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현금을 나눠주는 거를 그렇잖아요. 선거 때는 좀 그러니까 눈치 좀 보게 퍼줘야 되고. 되는데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걷어간다니까 선거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나섰던 건데 그렇다면 당에서는 도와줘야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개함을 하는 투표함을 여는 요건이 33.3%였거든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20% 안팎밖에 안 되는 거예요. 투표율이. 예, 저쪽에서 불참운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누명도 벗고 싶고 이게 정말 필요한데 네. 대선 나가려는 꼼수라고 자꾸 공격을 당하니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니 예,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만 더 투표율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면.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건 겁니다. 예, 예.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욕구가, 그 욕심이 그게 자제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시장직을 거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100번도 넘게 고개를 숙여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뭐 저희 시민단체들도 조금 잘못되고 네. 또 이제 와서 좀 사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선 부출만 선언까지 갔으면 괜찮았는데 또 시민단체가 예. 좀 모자르니까 더 액션하십시오, 더 액션하십시오. 막. 그랬었습니다. 예, 그때 가서 분위기가. 막 뭐 밤새고 막 시장님 쫓아다니고 참 그거 생각하면은 근데 그리고요. 그분들이 저는 답답한 게 그 원로분들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다라고 좀 해명도 좀 적극적으로 그때처럼 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깃발 들고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형국인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 내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자유 또 보수 우파 분들에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예. 좌파들은요 그렇게 안 싸웁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전쟁에 나가가지고 음,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 그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저놈이 시장 자리를 넘겨준 놈이야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누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 나서서 싸우겠습니까? 예,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한명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좌파 그 총리했던, 총리도 하시고 대표도 하신 분이죠. 네, 네, 이분이 뇌물죄로 그 액수도 컸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운 액수일 겁니다. 아마 제 그렇죠. 기억에. 예, 예. 확정 판결을 받아서 2년인가 3년 수감됐죠. 실형을 살고 나오는 날
만기 출소하는 날 혹시 그 사진 한 컷이 기억나세요? 만기 출소하는 교도소 앞에 당시에 민주당의 중진들은 다 서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해찬, 문희상 지금 국회의장 아시죠? 뭐 또 전해철 예. 등등 해서 민주당의 핵심 실세라는 사람들은 다 둘러서 있었어요. 사실 뇌물죄를 짓고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 뒤에 서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들어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치를 함께하면 그렇게 보호하고 함께 지켜줍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저를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리를 거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귀감을 삼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지적은 하시지만 저 같은 정치인을 버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최근에 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와 저를 비교하면서 저는 분명히 당을 위해서 근 20년 가까이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온 사람인데 그런 경력을 지적을 하면서 그분과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요, 당내에서. 예, 예.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을 그 지지율 같은 걸 보면은요,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지지도는 거의 유사하거나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당심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저는 정말 그런 걸 보면서 피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과연, 그리고요, 말 난 김에 보수 우파의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다 자꾸 그러시는데, 네. 그게 2011년도였고 2012년도에 봄에 총선, 겨울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둘 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총선도 이기고 그렇죠. 대선도 이겼어요.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예. 이겼죠. 그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180석이 어쩌니 무슨 진박감별 하느니 뭐 옥새 나르샬 하니 그래서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소급해서 오세훈 때문에 뭐 보수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거죠. 제가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시민단체가 그때 굉장히 많이 나섰잖아요. 예. 많이 도와주고 예. 뭔가 좀 시민단체도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고 오죽하면 그 땡빛에 그 서명지를 그렇게 많이 받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뒤에 책임론이 돌아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걸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이제 책임 전가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절대로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정말 그때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길을 택했다는 거는 지금도 자부합니다. 예, 다만 예. 막판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가 자리를 거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시장 자리가 넘어가게 된 건 지금도 정말 통한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욕을 먹어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러네요. 저도 텔레비 보다가 박원순 시장 나오면 한이 확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당 지지자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죠. 예, 저 시장 사퇴하고 생명이 났었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네. 게다가 요즘 뭐 한빛, 새빛 둥둥섬인가요? 네. 그 다음에 서울 르네상스로 계속 추진하던 사업들, 뭐 모든 한강, 사업들을 다 취소하고 뭐 예산 배정 네. 깎고 뭐 없었던 걸로 하다가 또 더 웃기는 거는 또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말이죠. 예. 추진했던 사업들 그대로 다 해갖고 예. 지금 얼마나 한강이 좋습니까? 그리고 동대문 프라자센터 예. 거기서 남북 정상회담 뭐 기자들 모아놓고 프레스센터를 차렸어요. 최근에도 그 무슨 국가적인 컨벤션을 또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용이 아주 잘 돼서 결과적으로는 보람을 느낍니다만은 이 후임 시장이 그거 참 정말 정책 자체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양이 어떻다 잘못됐다 하는데 지금 동대문 예산 과거에 배정도 늦춰가지고 원래 완공되는 시점보다도 2년이 늦어졌어요. 그거 그래요. 나중에 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동대문 프라자센터 서울의 상징. DDP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 플라자. 죄송합니다. 박원순이
얘기한 뒤로 저도 까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멋있고 잘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그 랜드마크처럼 네. 예, 잘 활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작품이라는 거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시민단체 관계자분들도 너무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좀 이해하고 이제는 좀 좋은 얘기를 많이 주변에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원들이고 소중한 분들인데 자꾸 왜 우리가 밟는지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 신의 한 수에 출연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훨씬 더 이해가 빨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또 비판 안 할 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자꾸 비판만 하게 되는데 좀 좋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십시오. 예, 최근에 이제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 참여하시고 해갖고 네. 또 이제는 배신자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을 나갔다 들어온다는 게 저로서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정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때 보수 쪽을 대변하는 그 대선 후보로서 아주 높은 지지도를 보였었습니다. 네. 사실 저로서는 2위였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2위였는데 1위 반기문 사무총장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2위였죠. 예, 저는 단단이었고 그분은 한 20몇 %, 한 30% 언저리였을 겁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정치인인데 그냥 당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혹시 저 사람 낙마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정치인이면 대통령 되는 게 꿈인데요, 뭐. 그런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내가 보수의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모든 선거를 책임져서 치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돕는 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 자리 그냥 헌납하는 당시 분위기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로서는 사실 어려운 결심을 한 거예요. 어렵죠. 결과적으로는 그 실험이 실패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제 팀을 짜고 조직을 만들고 뭐 전략 기획 이런 걸 해가지고 의논하는 날 이분이 전혀 상의도 없이 그날 오후에 포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후로 제가 한 2달 동안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바른정당 내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목적이 나가서 반기문 사무총장 어떻게든 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됐으니 제가 제정신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무당적 상태로 빠져나와 있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복당을 했는데요. 참고삼아 꼭 알아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저는 전국을 뛰면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위해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봤습니다. 그거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서울은 뭐 부지기수로 했고 경기, 구리, 남양주, 충청도 저기 경북 구미까지 내려가서 전국에서 오라는 데는 제가 다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도왔는데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 뭐 밥 다 지어 놓으니까 숟가락만 들고 덤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이거는 이런 말씀 하시면 정말 안 되시는, 특히 홍 전 대표께서는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홍 전 대표께서 지원 유세 간다 그러면요 후보들이 슬슬 피했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다 된 얘기니까요. 그럼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오시면 오실수록 손해다 그래서 지원 유세를 못 하셨잖아요. 저는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면서 제일 많이 봤던 분들이 제 앞뒤로 했던 분들이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또 전희경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상 앞뒤로 이렇게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한테 당 밖에 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크게 무슨 역적질을 하면 제가 좌파한테 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였는데 그 선택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좀 후회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그 점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종로에 저희 아버님이 사십니다. 종로 출마하셨을 때
많이 막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오세훈 도와야 된다고 막 하셨었거든요. 또 선거 사무실도 찾아가서 막 도우려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또 신의 한수 또 네. 독립신문 취재로 막 다녔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워낙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역구보다도 다른 데 가서 유세하실 때가 많았어요. 아,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요, 예. 종로에 출마하면서 또 실수죠. 예.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이었어요. 그걸 맡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에서 예. 선대위원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을 맡은 덕분에 처음에는 옆에 중구가 붙어 있었어요. 네. 중구에 도우러 갔더니 다른 지역에서 아니 중구만 돕냐? 서대문도 붙어 있어요. 서대문도 와라.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가다가 한 4-5군데 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상대 후보하고 격차가 크다고 네. 건방 떤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장 스톱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지역구만 전념했는데 며칠 4-5군데 다닌 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로에서 밑보이는 바람에 손해도 봤습니다. 아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데요. 아유, 아니, 제발 좀 여기서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에, 아이고, 오세훈 유명하다고 말이야. 동네는 안 다니고. 이런 소문이 퍼지다 그게 제 보니까. 큰 실수였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시장님은 남 돕다가, 걱정하다가, 오히려 나쁜 것만 다 뒤집어 쓴 예.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딱 보시고 난 뒤에 야 그랬었구나 뒷사정이 그랬구나 오세훈이 무슨 연예인병 걸려갖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구나 좀 알아주세요. 예. 아니 서울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부르면. 그걸 맡지 말았어야죠. 지역구 하는 사람은 선대위원장 같은 거 맡으면 안 돼. 자기 지역구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큰 걸 배운 거죠. 야 진짜 아이고 오늘 저도 오해한 것들 네. 예. 얼마나 저도 답답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아유, 고맙습니다. 떨어지니까 그냥 화가 나셔갖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를. 아버님 보셨죠? 저희는 저희 개인 방송이니까 예. 이렇게 말씀해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아버님들은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되시고 용서할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예, 그게 오늘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또 하나 질문 드릴 거는 요건 좀 좋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좋은 거예요? 나쁜 질문만 드리다 보니까 예. 근데 나쁜 질문이 해명하시니까 더 좋게 됐어요. 예. 예. 시장님 확장성 있는 후보. 아, 예. 네네. 예. 확장성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예. 오세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왜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 이제 저하고 경쟁을 하는 분, 유력한 분을 꼽으라면 네. 황교안 후보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 사실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인품으로 보나 그동안의 공직 경력으로 쌓아온 그 안정감으로 보나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이분의 아주 정립된 그 생각으로 보나 또 본인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지만 통진당 해산과 같은 이런 일에 매진하신 걸로 보면 정말 우리 당의 정체성에 잘 맞으시죠. 그런데 그런 장점이 확장성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가 없다. 네. 워낙 이념적으로 투철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강성 보수, 정통 보수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당의 간판으로 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에는 당의 간판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가 이제 이 122석이나 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총선에서 꼭 이겨야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중간지대에 있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쓰는 용어로 이제 들토끼, 산토끼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잡아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반면에 스펙트럼으로 보면 우파 중에 제일 오른쪽에 황교안 후보가 있다면 제일 왼쪽 가운데에 가까운 쪽에 오세훈이 있다. 이른바 저는 평생 정치를 해오면서 이른바 혁신보수, 개혁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태까지 정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 데는 제가 상대적으로 더 강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언론에서 수완 분석이라고 해서 뭐 어느 후보의 장단점, 강점, 약점을 분석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내년 선거는 서울 수도권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TK, PK 지역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는 의석수가 다 합해봐야 65석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인천은 122석, 배 이상 되죠. 네. 그 배에 가까운 데서 항상 박빙승부가 납니다. 네, 그렇죠. 어떤 지역은 뭐 몇백 표, 몇천 표로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깊은 고민을 하시고 이번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후보가 만약에 당의 얼굴이 된다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표를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도권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점이 고민이라는 거죠. 예. 확장성 있는 후보, 또 수도권에 가장 많은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당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예. 너무나 제가 분명한 요즘에 것 같습니다. TK 네. 지역을 방문해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네. 드리는데요. 다들 끄덕끄덕 하십니다. 저도 지금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과 차이가 좀 나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이겨야 한다. 이거는 좀 꼭 가슴에 담아두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니까요. 화끈하고 뭐 소통도 잘하시고, 예. 좋습니다. 예, 근데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러터진 거 아니냐. 예? 그냥 얼굴로만 승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니 제가 너무 강하게 싸우다가 부러져가지고 오늘 요 모양 요 꼴 된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자꾸 유약하다 그러십니까? 그러네요. 시장직도 던지고요. 예, 저 싸울 땐 싸웁니다. 아, 근데 계속 우리 당에 이런 투사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절대 전장에 나가서 실패했다고 그래서 내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유튜브 방송 이래서 좋은 겁니다. 예. 종편이나 이런 데 저 나가면 오늘 속이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보통 다른 방송을 나가면요. 보통 인터뷰 시간이 10분 정도 되거든요. 다 못 얘기해요. 10분에서 20분 되면 아까 무상급식 같은 거 얘기 못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때는 드릴 말씀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정말 속 터지실 것 같은데 오늘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 하셨는데 3시간 동안 토크를 혼자 진행하셨어요. 예, 그건 좀 제가 일부러 네. 비전을 보여주는 자리로 삼고 축사 같은 거 다 없애고 저 스스로 정책 비전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하고 라이벌로 경쟁하는 분과 비교해서 다른 인신공격으로 무슨 뭐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준비된 컨텐츠로 비교를 하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충정이었습니다. 한번 꼭 책을 좀 요거 책 읽어주시면 미래입니다. 미래. 시청자 여러분들 미래인데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 앞으로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관계 정책도 또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러니까 꼭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딱히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요거 많이 사주시면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건 농담이고요. 지금 정치활동 활발히 하시니까. 그날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하셔갖고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센 후보들 나오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기자들 사이에선 돌았거든요. 덕분에 그렇게 출마 선언을 늦추면서까지 당에 그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TV 토론 숫자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TV 토론. 예. TV 토론. 요즘에는 TV 아니라 뭐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 토론은 늘어나는 건 성공한 것 같고요. 며칠 뒤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야,